안녕하세요. 웨딩 축적 박사 라파엘입니다. 내가 요즘 뉴스 보면서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아니, 웬 사기꾼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웬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결혼 웨딩 업종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업계를 대표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나는 강남 3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알뜰 결혼 준비하고 나쁜 업체 만나지 말라고 늘 동영상과 네이버 마스터 웨딩 카페에다가 많은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내 글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라파엘에 오는 신랑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라파엘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사기당하고 업체 잘못 만나서 피해를 보고 부도 나는 웨딩 컨설팅에 당한 신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지금 강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신랑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잘 믿어요? 아직도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처럼 웨딩 업계가 착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사람들 신랑 신부 돈 빼먹는데 규제들이에요. 매너 좋고 이쁘게 생겼고 말 잘하고 친절하고 아는 거 많은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유튜브 동영상만 봐도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보세요. 말 엄청 잘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웨딩샵 하는 사장이에요? 메이크업 하는 원장들이에요? 스튜디오 사진 찍는 사람들이에요? 본식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잘해요? 이 사람들은 웨딩 플래너 교육받은 웨딩 플래너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장악한 거죠. 인플루엔서, 블로거, 이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설득력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모래를 쌀로 둔갑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장사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믿으면 이 중에 사기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나도 유튜브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해. 한 달 전부터 내가 가장 나한테 적합한 게 유튜브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 할 수 있고, 욕 빼놓고 남을 헌담하는 걸 아니면 다 허용되잖아요. 네이버는 글 하나만 잘못 써도 아이디 아웃이에요. 예를 들어 신랑 신부님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뭐가 네이버에서는 그게 삭제고 아이디 삭제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핑계 대는데 네이버는 자기네 광고 해먹기 위해서 좋은 정보는 없애버리고, 신랑 신부가 똑똑한 걸 싫어하는 게 네이버 매체예요. 신랑 신부가 똑똑하면 업체들이 광고 안 하니까. 광고하는 업체들이,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스드메 쪽은요, 내가 볼 땐 99% 가짜 후기가 넘치는데 네이버가 절로 심해요. 네이버는 그런 거는 묵인합니다. 광고해 주니까. 그런데 유튜버는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내가 분석했습니다. 이 유튜브의 불만은 6개월, 1년 된 글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 업계를 떠났는지 사기꾼이었는지 모르는데 그 동영상이 아직도 떠 있는 거는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은 그렇다 치고 1년에 업그레이드 안 된 동영상은 좀 삭제하거나 누락시켰으면 좋다는 게 내 뜻인데, 어쨌든 저는 요즘 유튜브를 만나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웨딩드레스 만들면서 스드메만 가격 싸게 해주면 재능 기부라고 생각해서 천주교 세례명인 라파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알뜰 결혼 도와줬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꼭 내 스드메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결혼 알뜰하게 하는 방법, 업체 잘 선택하는 방법, 결혼하면서 웨딩 컨설팅 부도나고 웨딩 플래너 도망가도 내 돈 10,000원 한 장 손해 안 보는 방법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방금 전에 웨딩 컨설팅 부도, 웨딩 플래너 도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웨딩 컨설팅 소속의 웨딩 플래너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웨딩 플래너 혼자 하기에는 오다. 쪽 신랑 신부랑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DB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차릴 수 없는 게 웨딩 플래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웨딩 컨설팅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만둬서 개인 오다 받아서 하다가 개인 신부들이 많아져서 이제 뛰쳐져 나와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웨딩 플래너가 아마 0.1%에서 2%는 이렇게 활동하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웨딩 컨설팅 소속입니다. 그래서 웨딩 컨설팅 하면 웨딩 플래너라는 뜻이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딩 컨설팅이 부도나도 웨딩 플래너가 돈 못 받았다는 말은, 그거는 나는 그의 말에 동조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에는 7대3 비율, 웨딩 컨설팅에서 웨딩 플래너한테 기본급,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30만 원, 4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신랑 신부랑 스드메 계약해서 마진이 생기면 뭐 7대3 비율로 30%는 웨딩 플래너, 70%는 웨딩 컨설팅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서로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이 사무실만 같이 쓰는 조건으로 5대5 마진을 먹자는 등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웨딩 업체라고 할 때 웨딩 플래너는 도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신랑 신부한테 피해를 엄청 많이 주는데요. 내가 하는 동영상은 지금 두서없이 촬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 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본식 사진을 얘기할 거고, 적어놔야 되겠다. 나도 이게 말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물론 내가 이 직업에 30몇 년 됐기 때문에 알아서 저절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정보 줄게 막 쌓이고 넘치는데요. 제가 본식 사진부터 말하기에 앞서, 원래 이제 스드메 패키지는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부케, 톡슈도, 스튜디오, 본식 사진, 도우미 비용, 웨딩드레스 피팅비 등등 순서대로 되니까 웨딩드레스 유통과 웨딩드레스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순서를 정해볼게요. 지금 이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 가장 핵심적인, 2023년에도 부도나는 웨딩 컨설팅 업체가 많은데, 2024년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사기칠 업체는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업체를 만나서 웨딩드레스도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 3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이 업체가 내년 2월 달에 존재할까요? 내년 4월 달에 이 업체가 부도 안 나고 버틸까요? 내년 7월 달에 이 사람들 안 망하고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물가 인상, 이모 인상 해가지고 추가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따지면서 업체 선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 나도 내 돈 만 원도 피해 안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이 동영상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스드메 계약은 웨딩 플래너나 웨딩 업체 또는 웨딩 컨설팅에서 계약을 한다.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패키지를 계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금 외에 웨딩드레스자 피팅비, 투어비, 웨딩드레스 대여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메이크업샵 메이크업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원본 CD 기타 등등 돈도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본식 사진도 앨범 받고 그 업체한테 내가 직접 결제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주는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는 업체랑 하세요. 왜? 신랑 신부가 갑이거든요.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신랑 신부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랑 신부를 안 믿어주는 업체, 여러분 그 업체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건 못 봤어요.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도망가고 폐업해가지고 신랑 신부 울리는 건 봤어도. 아셨죠? 그리고 웨딩드레스 투어할 때 사진 찍게 해주는 업체 선택하세요. 사진 못 찍게 하는 거 웨딩드레스 뭐 디자인 유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우미 비용도 현장에서 주는 거로 해서 이렇게 결제하면은 결혼하는 날까지 신부님이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 부도 나더라도 10원 한 장 피해 안 봅니다. 어차피 계약금은 그 사람들 광고비 수수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부도 나도 여러분들 결혼은 챙겨줄 겁니다. 아셨죠? 지금부터 웨딩드레스부터 들어갈게요. 웨딩드레스는 인터넷으로 보면은 광고 잘하는 업체들이 웨딩드레스 신상 나왔네, 미카도네, 실크드레스네, 신랑 신부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막 올리는데, 이게 진짜 신랑 신부일까요? 이 사람들 대가 안 받고 이렇게 막 초상권 침해되는 사진을 인터넷으로 올려서 그렇게 웃고 막 할까요? 이 사람들 분명히 100명 중에 90명은 업체한테 무슨 딜을 받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깎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고, 얼굴이 되고 기타 등등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제시받은 거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준다는 조건은 아니에요. 신상 웨딩드레스 나왔다고 자랑하는 업체, 과연 신부님들한테 패키지에 포함된 돈으로 해줄까요? 몇십만 원 받을까요? 몇백만 원 받고 그 드레스 입혀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웨딩 플래너가 웨딩드레스샵 한 군데 가면 그 업체는 드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 군데를 가야 된다는 말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X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한 군데에서 10만 원 받을 거 세 군데 가서 30에서 세 군데니까 30에서 50만 원 받아먹겠다는 방법, 광고비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세 군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스드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가 어떤 등급이었을까요? A급일까요? B급일까요? C급일까요?
그럼 왜 C급 투어를 시켜줍니까? 처음부터 A급을 시켜주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디자인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왜 A, B, C, D급을 가지고 여러분을 투어시킬까요? 처음부터 A급으로 넣어주면 될걸. 제 말이 맞죠? 그럼 여러분이 세 군데를 갔는데 거기서 기본으로 보여주는 패키지에 포함되는 드레스는 왜 그 상태가 다 나쁠까요? 도대체 이 드레스는 언제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걸까요? 웨딩 드레스 샵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 벌 구매하면은 결혼할 때 입히고 촬영할 때 입혀서 1년에 350번 입히고 2년이면 700번, 3년이면 1050번, 4년이면 1400번인가 정도 입히는 드레스가 입혀지는 거. 이 패키지가 여러분 패키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세 군데를 가도 기본으로 보여주는 드레스는 여러분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상처 입을 겁니다. 결국은 세 벌에 5만 원에서 세 군데 가서 15만 원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이 피팅비 버리는 돈이에요. 또 이 피팅비 가지고 그냥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로 할게요. 이런 신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100명 중에 5명, 10명은 신부들이 욕심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드라이빙 별도로 또 받을 거예요. 왜? 컨설팅한테 광고비 냈으니까, 수수료 냈으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딩 드레스는 한 곳을 가더라도 신상 입혀주는 조건, 그 대신 신랑 신부가 직접 골라서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포함시켜서 스드메 패키지를 진행해주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띠모 웨딩은 어떨까요? 유행하는 웨딩 드레스 수시로 만듭니다. 웨딩 드레스를 만드는 업체니까 신랑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기억받고 있는 겁니다. 32년 동안. 그래서 오띠모 웨딩은 강남 32년 동안 불만이 없어요. 미리 드레스 입어보라고 했으니까. 입어볼 땐 이뻤는데 신부가 체형이 바뀌었는지 아기가 생겨서 몸이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결혼 10에서 12일 전에 오셔가지고 다른 드레스로 바꾸세요. 바꾸는 비용은 모르지만 피팅 비용 발생합니다 해서 스드메 패키지 기억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10원 한 장 추가 안 하고 그거로 진행했고 그때가 또 상태가 이쁘니까 나는 옷 한 벌 만들면 10번 이상 안 입혀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한테는 배려 차원으로 그 신부가 성격이 이쁘던 못됐던 떠나서 나를 믿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사람으로서 내가 천주교 신자 라파엘로서 나는 나를 찾아오는 신부들은 어쨌든 아무리 싼 가격으로 줘도 10번 이상 입히지 않은 드레스를 포함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든 드레스가 다 이쁘겠어요? 체형이 이쁜 사람한테는 잘 어울릴 것이고 체형이 안 이쁘면 내가 만든 드레스 안 이뻐요. 다른 데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옷띠모 웨딩은 그렇게 해주는 업체니까 디자인이 가장 많은 업체, 드레스 종류가 가장 많은 업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군데를 가야 된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웨딩 드레스가 만드는 공장이 전국을 통틀어도 10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웨딩 드레스 샵에서 잘 사다 쓰지 않으니까 잘 사다 쓰지 않은데 자주 구매를 하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적자날 거 아니에요. 웨딩 드레스 원가가 얼마입니까? 나는 내가 만드니까 예를 들어 웨딩 드레스 원단이 100만 원짜리 프리미엄급 수입 드레스는 원단이 100만 원 가져야 드레스 한 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내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만들 수 있나요? 내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눈 감고도 솔직히 옷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다른 업체도 과연 이 드레스를 하루에 이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업계 한 40몇 년 돼야 막 만들어 지키는데 그리고 디자인 패턴 재단 봉제라는 사람들은 쉽게 만들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패턴 뜨고 재단하고 또는 재단만 하고 봉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드레스 일살천리로 하루에 뭐 한 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계 사람들이 드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직원 써가지고 이제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고 상품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그 회사 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문형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웨딩 드레스 10군데 업체에서 모든 웨딩샵들이 드레스를 사다 쓰는 거예요. 신부님이 웨딩 투어 할 때 세 군데 가면요. 그 세 군데에 거의 중복된 드레스 가지고 장사들 해요. 신상 보여달라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 가는데 똑같은 거 보여주는 겁니다. 한두 벌만 틀려요. 왜? 특이한 거는 별도로 또 이것만 어떤 조건으로 뭐 수입을 하거나 하다 쓰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 샵은 10군데 가도 똑같은 드레스를 입을 수 없고 웨딩 드레스 한 번 만들면 드라이하고 물빨래 해도 되는 원단 쓰기 때문에 100벌 입히고 1000벌 입혀도 신랑 신부가 개념이 없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샵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고 장사하는데 여러분이 10군데 간다고 디자인에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습니다.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거의 100%는 아니어도 99.9%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드레스를 어떤 업체는 100만 원 받고 어떤 업체는 500만 원 받고 어떤 업체는 1000만 원 받죠. 오티모 웨딩은 프리미엄 블랙라벨 웨딩 드레스, 즉 수입 비즈장식이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만든 게 이제 프리미엄 웨딩 드레스 내지는 블랙라벨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데 이 신상을 119만 원 패키지에 포함시키고 결혼하는 날까지 도우미 비용 수도 원보 CD 모든 거 포함해서 199만 원 해주고 있잖아요. 이 패키지 다른 데 가면 500에서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파엘 웨딩은 인지도가 없다고요? 인지도가 최고죠.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업종에서는 웨딩 이 업계에서는 내가 대통령이죠. 왜? 옷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옷 만들면서 소비자와 상대하면서 소비자의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이 업계를 다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가격을 가장 싸게 하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인데 여러분만 나를 모르잖아요. 왜? 우리는 돈 줘서 신부들한테 광고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엔 요거 좀 내가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내가 2달 안에 이제 거의 유튜브 수tum의 왕 될 겁니다. 아무리 웨딩 플래너들이 많이 올려도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세 발의 피해예요. 나는 메이크업 왜 이렇게 하는지, 스튜디오 왜 이렇게 하는지, 본식 왜 이렇게 찍는지, 웨딩드레스 유통, 망하는 웨딩 컨설팅, 20년 전에 부도나던 웨딩 플래너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업체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신랑 신부한테 좋은 정보를 유튜브에다가 계속 흘릴 겁니다. 그러면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결혼 준비 피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선택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기 전에 웨딩샵 방문해가지고 입어본 드레스 찜합니다. 사진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 여러분 기억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들 보고 찍어서 달라고도 하셔야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유출을 시켰을 경우에는 뭐 서로 조건 하에 합의 봐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유출을 하나 마나 똑같은 데서 돌아다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 업체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신비스러운 저기 하겠지만 원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99% 똑같습니다. 99.9%. 그렇게 하고 웨딩 드레스는 1차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피팅하고 마음에 드는 웨딩 드레스로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 5일에서 15일 전에 웨딩 드레스 샵을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하고 이 계약하는 사람들은 한 번 투하면 결혼하는 날까지 그 드레스를 다시 볼 일이 없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퍼 가봉이 있고 끈 가봉이 있는데 끈 가봉은 웨딩 플래너, 웨딩 컨설팅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가봉하면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현장에서도 바꿔줄 수 있는 게 끈이나 그쪽인데 이거는 신부 몸매를 나쁘게 하고 이게 뭐라 이쪽에서 말하는 수아리 흐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지퍼 가봉이에요. 지퍼 가봉은 신부 체형 때문에 5일에서 10일 전에 부르거든요. 불러서 신부 체형에 다시 맞게끔 가봉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오띠모 웨딩은 강남 32년 동안 지퍼 가봉하고 있는데요. 5일에서 15일 전에 불러서 신부님이 드레스 다시 골라보세요. 또는 지금에 있는 드레스가 맞으면 이거 입으시고 저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 있으니까 저거로 바꾸는 조건은 저거 입어보는 피팅비 5만 원인데 계약하신 분이니까 3만 원만 내고 지금 현재는 3만 원 받아요. 계약하거나 안 했거나 따라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도 2024년부터는 피팅 신상은 5만 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신부님이 그거 입어봤는데 계약할 때 입어본 드레스보다 이게 더 이쁘네? 그러면 그 피팅비 5만 원이나 3만 원에 그 드레스 바꿔줍니다. 옷띠모는. 이런 식으로 강남 32년 동안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결혼한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아, 진짜 이런 업체 만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웨딩 드레스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티모 웨딩은 뭐라고요? 요즘 내가 미카도 실크 드레스, 실크 웨딩 드레스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원단 엄청 많이 사다 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실크 웨딩 드레스, 미카도 웨딩 드레스 내가 절로 잘 만들어요. 나는 봉제, 패턴, 재단 다 하기 때문에 선이 이쁠 겁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고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고 메이크업은 어떻게 유통하냐면 메이크업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인터넷으로 떠도는 후기 절대 믿지 마시고 원장이 메이크업한 것도 인터넷으로 볼 땐 내가 볼 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메이크업은 그 입술 색깔에 따라서 신부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입술 색깔을 빨갛게 하면 강해 보이고 산티나 보이고 또 어떤 식이 하면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입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물론 신부 얼굴과 입술 톤, 피부 톤에 따른 적용되는 입술 얘기하는 거고요. 메이크업은 원장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몇 명의 원장님들은 내가 봐도 진짜 밥맛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신랑 신부한테 클램을 그렇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클램에 대한 후회는 없고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할까? 일감 손님 안 보내주다가 불만이 있는 원장들 이해 안 갑니다. 자기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되고 직원을 잘 써야죠. 일생에 결혼 한 번 하는 신부한테 그런 메이크업을 시켜놓고 돈 벌기를 바라십니까? 이건 양심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일했던 원장 중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대다수 원장님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장보다 실장급이 메이크업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부원장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장, 원장, 부원장은 헤어 할지 모르고 할지 않은 차이지 실력 똑같습니다. 오히려 실장이 난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업은 실장이나 부원장이나 원장은 동급이라고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1대1 서비스 보장받으셔야 됩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1대1 서비스 보장받는 조건으로 스드메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우리가 탈 때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때 버스 함부로 못 내리고 함부로 못 타고 지하철 함부로 못 타고 함부로 못 내리죠. 차 막혀서 함부로 막 톨게이트 통과를 못 하죠. 이게 폭주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는 날 아침에도 메이크업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스테이크비 베이스 메이크업 깔아주고 마무리만 실장이나 부원장이나 원장이 해준다는 것은 이미 망가진 메이크업 수정 5분 10분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메이크업 클램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신부들이 메이크업 안 해본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불만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헤어스타일은 훅갓이에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훅갓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졌을 때 현장에서 이모가 헤어를 좀 이렇게 좀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모들이 옆에서 사진도 찍어 줄 수도 있는데 이건 팁이 들어갈 거예요. 한 2에서 한 3만 원 주면은 옆에서 팁을 주면은 찍어 주는데, 이분들한테 야외를 나가든 야경을 나가든 옥상 사진을 찍든 5만 원 팁을 주면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스튜디오 촬영할 때 친구 안 데려와서 좀 이렇게 찝찝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모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모들이 헤어도 좀 고쳐주고 메이크업도 수정해 주는데, 요즘은 뭐 메이크업 원장이나 누구를 이렇게 현장에 동승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필요까지는 내가 볼 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띠에서 그동안 스튜디오 촬영하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메이크업 헤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문제 삼았던 분들이 강남 32년 동안 한 7명 정도 됐었는데요. 나머지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불만 있으면 우리는 소개가 많은 손님이 저기 업체이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 3년 된 신부들이 와서 한마디 할 텐데 대부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은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톤에 따라서도 틀려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 싫어하는 분들은 메이크업샵에 미리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메이크업샵이 왜 편법이 많냐면은 대부분 스드메 견적에는 실장급 포함, 부원장급 포함, 원장급 포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견적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를 사람들이 믿고서 나는 실장급이 해준대, 나는 원장급이 해준대, 이거 오띠무에 온 사람 중에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박람회에서 계약한 사람들 취소하고 많이 오잖아요. 내가 물어봐요. 이 원장급 어떤 조건입니까? 물어보면 신부들이 나한테 말해줘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우리는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1대1 조건인데 어떤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몰라. 그래서 플래너한테 전화해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편법 서비스가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웨딩 원장님들이 왜 이런 편법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착한데 웨딩 컨설팅이나 업체가 신랑 신부 메이크업 2번 하는 조건에 가격을 너무 싸게 후려쳐서 주니까 도매가를 하는 거잖아요. 도매가를 하면은 메이크업샵 인건비 또는 임대료가 얼마인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것저것 추가를 하면서 등급 업그레이드 기타 등등 하면서 메이크업으로 최소 5에서 한 50만 원 추가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여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띠메 등 신부들은 그렇게 추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추가는 내가 미리 말하고 서로 우리는 공유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메이크업이나 헤어가 마음에 들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어나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스튜디오가 촬영한다고 사진 잘 나오겠습니까? 죄 없는 웨딩 스튜디오만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메이크업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면 최소 90%까지는 마음에 들게 해주니까 현장 뜨지 말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웨딩 메이크업샵은 웨딩 샵의 하청을,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한테 하청받아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분들도 클레임 걸리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끝장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주 메이크업은 스튜디오 찾아서 직접 연락하면 될 겁니다. 저기 메이크업 받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는 촬영은 참 잘하는데 촬영 전에도 내가 포토샵을 많이 해야 될지 덜 해야 될지 기본인지 그거 따져보셔야 돼요. 포토샵 1년에 3명 정도 강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줘야 추가비가 안 붙는지 우리가 판단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셀렉할 때 추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스드메 패키지 중에서 이 웨딩드레스 추가비랑 스튜디오 추가비가 엄청난데요. 스튜디오 추가는 이 사람들이 20피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20피가 기본인데 여기다가 10피에서 50매에서 100매도 추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신부님이 20매로 하게 되면 스튜디오 매기였고 그냥 사진에 불과한데, 스토리를 이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데 이쁘게 앨범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컷당 3만원, 50피니까 150만원 추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추가를 받는데, 이때도 신랑이 따라가니까 추가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매로 결혼하는 신랑들은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분명히 신랑하고 상의가 미리 안 되는 상태에서는 당황할 수 있어요. 이 눈치 없는 신부들은 앞에서 막 누가 떠들면 옆에서 거를 신랑한테 툭툭 쳐가지고 오빠 이렇게 추가해, 그러면 대부분 신랑들은 앞에서 그냥 해, 이제 대인배인 척 해, 속 좁은 척 안 해야 되니까, 옹졸한 척 안 해야 되니까 해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셀렉하고 나서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추가하고 나서 깨지는 사람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추가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매수 20피면 충분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잘 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원본 CD 가져가잖아요. 원본 CD 인터넷으로 올려놓고 밝기 조절만 했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스튜디오 업체에서는 나 싫어하겠지만 싫어하는 멘트를 내가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업체가 우리 신랑 신부한테 피해 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솔직히 100명이 추가를 했으면 이 중에 20명 빼놓고 80명은 강제 추가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 신부가 좋아하니까 참을게요. 실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실장님이 잘해주셨는데 걔네 스튜디오 때문에 실장님한테 서운한 얘기해서 속상해하고 싶진 않네요. 하지만 그 스튜디오는 거래하시면 안 될 것 같네. 이런 말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내가 신랑 신부랑 상담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신랑 신부 편이지 업체 편 아니에요. 그래서 스튜디오 추가비가 그렇게 해서 많이 형성되고 그리고 스튜디오 셀렉하는 사람들도 웨딩 플래너 출신이라 셀렉해가지고 30만원 매출이면 이 중에 20%에서 50% 가까이가 웨딩 그 플래너 출신 셀렉하는 사람 거예요. 이 사람들 급여제가 아니고 직원이 아니고 남이에요. 셀렉만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이니까 참고하시고 말빨 엄청 쓸 겁니다. 그래서 신부 또는 신랑 혼자 가서 셀렉하는 게 좋습니다. 둘이 가서 하게 되면은 엄청 당황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신랑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신랑 어색하게 만들어서 추가비 얼렁뚱땅 받아내는 일 많으니까 꼭 이거 좀 신랑을 배려하는 신부 같으면 절대 신랑은 들어오지 못하게 신부 혼자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랑들 100명 중에 95명은 신부 결혼 준비하는데 따라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신부가 삐칠까봐 친구는 어떻대 저떻대 하니까 원망 안 들으려고 따라다니는데 엄청 싫어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비를 많이 받아보니까 이 스튜디오 추가비 엄청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스튜디오랑 웨딩샵 추가비가 보통 200에서 한 500만 원 되는데요. 이 추가비를 안 내게 되면은 신혼여행 좋은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예식장 비용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웨딩홀이 기본료 대관료가 기본 200에다가 음식값이 기본 6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예식장 가는 사람도 문제고 결혼하는 사람도 문제고 참 심각합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도 전에 까먹었던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가 열받고 둘이 다 좋을 수는 없네요. 어쨌든 수드메 준비는 내가 이렇게 열거해서 말해준 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 큰 불만 없이 수드메 패키지 만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식 사진은 늘 말하지만 본식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련이 있는 신부들이 많은데 이 또한 내가 볼 땐 낭비예요. 잘 보지도 않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차라리 비디오를 찍는 게 나지 진짜 사진기사 비싼 사람 써가지고 하는 건 난 반대인데요. 어쨌든요. 본식은 인터넷으로 나와 있는 업체들은 사진 잘 나오는 곳을 골라서 찍은 본식 사진입니다. 이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모델하우스예요. 이들 안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찍은 작가가 이거 찍어주지 않고 밑에 사람 보내고 기타 등등 하면 이 퀄리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싸워봤자 여러분 그걸 믿고 계약한 여러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팁을 주세요. 본식 사진 나간 작가한테 한 3만 원 정도에서 한 5만 원 정도 팁을 주세요. 서울 가까운 데는 3만 원, 좀 경기도권 가면 5만 원 팁을 주는 조건이면 이 사람들은 엄청 찍어줄 텐데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팁을 주셔야 돼요. 오너한테 말하지 말고 현장 나온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 엄청 열심히 찍어줄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남을 잘 부려먹는 방법이 있고요. 오티모 웨딩은 웨딩드레스 잘 만드는 업체로 OBS 경인방송 2001년에 나왔고요. 이것이 인생이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KBS 무한지대교 기타 등등 SBS 생활경제 등등에서 아리랑TV 내가 유일하게 MBC에는 안 나가는데요. 앞으로 MBC에는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MBC는 제가 그 업체나 소비자를 아우러주는 멘트가 아니고 이상한 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런 멘트 안 하거든요. 나는 방송에서 시키는 멘트 안 합니다. 그래서 KBS, SBS, OBS, 경인방송, 아리랑TV, 직업방송 등등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사람이 강남에서 32년 동안 이 가격을 받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아, 여자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웨딩드레스 만드는 내가 방송에도 많이 나온 내가 그러면 양보하자 싶어서 내가 그때부터 재능 기부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강남 32년째고 오띠모 웨딩을 이 시간에도 찾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결혼하거나 외국에서 스튜디오 촬영 때문에 문의하는 분들 엄청 많이 오시고요. 교회 결혼, 성당 결혼식이 오띠모 웨딩은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알뜰한 결혼을 원하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니네 둘이 결혼해도 된다는 계시를 받고 결혼하는 분들 등등 종교의 힘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이 물질을 그렇게 안 따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라펠 오띠모 웨딩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사람 오지 마세요.
돈 많고 나한테 땡땡거리고 목에 기부사는 사람 오지 마세요.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은 나 결혼 준비 못 해줍니다.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서비스도 잘 받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라파엘은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됐으면 나 이거 이렇게 가격 안 받아요. 좀 더 투자해서 더 비싼 가격 받지. 나는 정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알뜰 결혼을 원하는 분들, 정말 돈이 없어서 기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기대길 바라서 이렇게 싸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다 올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린 정보 다 찾아보세요. 오늘 좀 길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찍는 거 어렵습니다. 왜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에서 이렇게 동영상 안 찍어줄까요? 왜 이런 정보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똑똑해지니까. 똑똑해지면 이 사람들이 추가비 못 받아먹잖아요. 여러분이 어수룩하고 바보되고 호구돼야지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뽑아먹을 텐데, 신랑 당황하게 만들어서 막 돈을 뽑아먹을 텐데, 신방 구슬리고 신부 구슬려서. 근데 왜 우띠면 이렇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결혼 준비를 최저의 비용으로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2028년까지 운영할 겁니다. 이 가격에서 올려받지 않을 거예요. 단지 신랑 신부가 내가 상담할 때 이모한테 얼마 팁 주세요, 결혼할 때 얼마 팁 주세요, 메이크업 얼마 팁 주세요, 스튜디오 얼마 이렇게 액자 하나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나는 스드메 가격 올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나랑 같이 하는 업체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강남 32년 동안 나는 부채가 없어요. 은행빚은 많은데요, 나도 빚이 많아요. 근데 업체 간에 주고받는 빚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랫동안 지켜본 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손님들한테는 알뜰하게 잘해줍니다.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정보가 부족하면은 더 이상 드릴 정보가 많은데 수시로 내가 정보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길게 동영상 촬영한 거는 이 안에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드린 겁니다. 이 정보로대로 하시고, 내가 스튜디오 촬영하는 방법, 메이크업 잘 받는 방법, 웨딩드레스 피팅하고 결정하는 방법, 기타 등등의 자료를 별도로 제목을 표시해서 써놓은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부족한 거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또 내가 댓글에다가 달아드릴게 마스터 웨딩 네이버 카페 그 특별 공지란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세부화된 정보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여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 유튜브 채널 웨딩 척척 박사 라파엘 채널을 봐도요. 쭉 보시면 요거에 특화된 정보가 제가 보시고 정말 알뜰하게 결혼해야 잘 삽니다. 요즘 하도 시급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을 때려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잘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우는데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리는 거잖아요. 밤에 택배하고 밤에 대리하고 이 사람들 사고 날 위험도 많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신랑하고 결혼하는 신부들은 우리 사랑하는 신랑을 결혼 준비 비싸게 해가지고 사지로 내몰지 말고, 내 신랑이 능력 있어 보이지만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뛰어난 사람한테 그 자리 양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알뜰하고 내 신랑 스트레스 안 주는 결혼 준비는 라파엘이 하는 말처럼 알뜰하게 결혼 준비하고 알뜰하게 사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 준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 돈 피해 안 보는 법만 말씀드렸고요. 계약 잘했다 해서 그 업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다가가시고, 대마불사, 바둑에서도 대마불사가 요즘 안 통하죠. 대마불사면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요즘 세종시에 전세 사기 뭐 천 명 당한 사람 공무원이 많대요.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그 천채를 갖고 있는 게 뭐 남편과 뭐 부인 명의로다가 뭐 전세 뭐 1000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이런 세상입니다. 어차피 결혼은 큰돈 투자한다고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알뜰한 결혼 챙겨주는 오띠모 웨딩을 선택하면 200에서 400만 원 버는 거고요.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도 다른 데 가신다면 바가지 쓸 각오 내지는, 여러분이 똑똑하면 그 업자가 처음부터 세게 견적을 내주니까 참고해서 결혼 준비 잘 하십시오. 웨딩드레스 만들고 신상 웨딩드레스만 제공하고 원장급 메이크업만 제공하는 라파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